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최영태입니다. 문철진 기자의 휴가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에 경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남의 출자 출연 기관장들도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출자 출연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경남도정의 싱크테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의 홍재우 신임 원장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홍재우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옥원호 교수님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홍 원장님, 네. 이 10월에 취임하셨는데요. 네. 이제 2달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 소감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예, 10월 마지막 날 취임을 했고요. 네. 350만 경남 도민을 위한 싱크탱크를 맡게 돼갖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근데 네. 어깨도 굉장히 무겁고요. 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그 도정 혁신의 한 축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 요구들이 많아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연구원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만큼 취임 이후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정도 참 바빴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예, 지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저도 잘 지금 모르겠는데요. 네네. 취임하자마자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원내의 연구원 내 사안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1년 넘게 원장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주요하게 결정해야 될 주요 정책 사항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밀어놓은 것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또 충원 문제라든지 또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챙기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홍 원장님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 경상남도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청문회하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혹독한 이런 통과 의례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청문회를 해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공식 명칭은 청문회는 아니었고요. 인사검증이라고 청문회 관련된 조례사항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인사검증이라고 불렸고요. 사실상의 청문회이긴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경험이었고 또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또 연구원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돼서 취임 이후에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청문회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셨던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 또 청문회를 받는 저도 좀 어려움들이 있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중, 3중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 하는 청문회라고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잘 저는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거는 저도 정치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같은 것들을 자주 봤는데 이번 청문회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던져주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른 청문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의를 잘 지켜가면서 하셨고 또 도의회의 수준을 좀 잘 보여준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옥원호 교수님.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 지켜보셨을 텐데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또 아쉬운 점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처음 청문회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나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을 보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그걸 어떻게 보면 뭐 후보자가 내는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뭐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청문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뭐 시간들이 한 10분씩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 한 단계 더 들어간 뭐 이제 토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조례 없이 뭐 일종의 이제 단체장과 의회의 협약처럼 해서 이거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 해도 되고 이 인사검증의 존폐라고 하는 것이 뭐 기관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유동적이라서 이걸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문회 진행하는 것들을 저도 잠깐 이제 보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좀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 과정이니까 뭐 이제 검증이고 좋게 얘기하면 검증이고 얘기하면 뭐 결점을 이런 것들을 많이 파고드는 그런 경향도 잘 있기는 한데, 뭐 전공이 좀 적합한가 연구원과 그리고 경력이나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또 청문회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공은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원장님들 중에서도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연구원의 다양한 분야를 맡아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워낙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야를 전부 전공한 사람을 찾기는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말씀을 했던 것이 이제 제가 비교적 기존의 원장님들보다는 나이가 좀 젊고 경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물리적인 나이를 따지자면은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원장님을 하셨던 안상근 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젊을 때 원장님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얘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사회가 조금 더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젊은 기간이 좀 길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력은 뭐 제 나이에 맞게 경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역과 중앙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쌓았고, 그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들에게 연구원을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검증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다 뭐 40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이를 갖고 문제 삼는 거는 좀 이제 큰 쟁점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또 교수로 쭉 지내셨는데 교수하던 분들이 또 얼마나 이런 조직 생활이나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시민단체 활동 좀 하시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김해에 위치하고 있는 인제대학교의 공공인재학부에서 10년 교수 생활을 했고요. 대학교 내에서는 뭐 통합학부의 학부장하고 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원장을 했고, 또 민주주의와 자치연구소라는 연구소의 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협의회 부의장을 맡았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 시민단체, 생활자치 시민단체라고 우리가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의 운영위원하고 이사로 활동을 해서 김해시의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시민단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김해시의 여러 정책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 중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중앙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형사정책연구원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하고 정당의 그 의정 활동들을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9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뭐 정책의 진행이라든지 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다양한 네트워크도 형성을 했고 그런 부분이 아마 그 경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발전연구원 하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어쨌든 조금 친숙한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재 원장님, 도민들이 이제 새로 원장이 되셨으니까 네. 경남발전연구원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예, 경남발전연구원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싱크탱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크탱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싱크탱크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전문가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이제 그런 그 요구에서 나온 그 말인데요.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랜드 연구소라든지 이런 그 연구소들이 생기면서 정책을 생성하는 기관을 이제 싱크탱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싱크탱크란 말이 뭐 19세기에 있었던 일종의 속어라고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 싱크탱크가 이 뇌, 브레인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둔다면 이 싱크탱크라는 게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기관.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꺼내 쓸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서 그 답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대안을 찾고 또 다가올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싱크탱크고 경남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경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경남의 오늘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남 도정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방대한 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 그 연구원이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창원에 있는 본 연구원이 있고요. 또 그 함안에 있는 역사문화센터가 있고요. 또 내부에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8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박사가 21명이고요. 기타 연구직이 44명, 또 지원 인력이 2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전국에 있는 연구원들, 전국 그 광역단체에 있는 연구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도 그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장 적은 그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인원을 충원해야 될 그런 과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조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조직이 다양하다고 할까, 뭐 특색 있는 이런 그 연구하는 이런 그 실들이나 센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연구원의 조직을 설명하라고 한다면은 이 전방위 정책기관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사실을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나 뭐 사회적 문제라든지 경제, 산업, 문화, 복지, 또 교통, 뭐 환경, 안전 문제 이렇게 사실 저희가 다루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실과 센터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사문화센터라는 그 따로 독립된 센터를 또 하부에 두고 있는데 그 센터는 그 역사 문제를 또 연구하면서 동시에 그 가야문화 유적 같은 그 발굴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센터가. 그래서 그런 역사문화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것이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시군이 어떤 투자 사업을 할 때 투자를 심사하기도 하고요. 민자 사업의 적격성 같은 것도 따져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민자 사업을 재구조하거나 자금을 재조달하는 문제들, 또 가장 중요하게는 그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얼마나 잘 쓰이는지를 심사하고 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사업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연구원에 그렇게 적합한 그 조직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연구원에는 이제 3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고, 또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사업단, 또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사업단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분야들의 저희 연구원에 있는 전문 연구원 박사급들이 이제 센터장을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일종의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죠. 키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잘 되면 또 다른 독립된 단체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무래도 이제 경남도, 그러니까 또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경남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연구 과제들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죠. 그렇죠. 아주 전통적으로 저희 경남도, 부산, 또 대구 경북 지역하고의 그런 어떤 갈등 요지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진해 LNG 벙커링 유치 관련 사업들, 그런 사업들 저희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만 경남도와 부산광역시 간에 일종의 약간의 긴장들이 있었고요. 또 부산시의 식수 문제, 이것도 아주 잘 알려진 문제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는 남해안에서 이제 모래 채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경남도와 전남도의 갈등, 혹은 통영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해안 쪽에 있는 시군과 또 내륙 시군의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간의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부의 어떤 갈등들도 사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예를 들자면 이제 창원시하고 김해시 사이의 비음산 터널 개통 문제 등 같은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경남발전연구원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주변에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이슈들을 주장하는 측에서 계속 어떻게 될 것인지의 문의도 사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경관련이 이걸 해결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죠. 근데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논란 자체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은 사안들은 객관적인 어떤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도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경발련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연구의 중립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의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저한테 이런 주문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연구원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사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한다면 사후에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서 정당성 부여하는 가짜 연구들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중립성을 지키는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옥 교수님. 방금 홍 원장님이 네. 답을 이야기해 주신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인근 지역과 대립 관계에 있는 현안 문제 해결에서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조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중립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당연한 것인데, 이제 경남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인근 지역, 특히나 되게 부산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많이 네. 가까운 이웃이 아무래도 싸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런 두뇌 싸움이라고 할까요? 수싸움에서 조금 부산에 밀리는 그런 느낌을 사실 도민들이 많이 받습니다. 이제 주로 부산 쪽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뒤에 수세하거나 이제 방어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은 하나의 단일 도시이고 경남은 지역이 넓고 또 도농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대응을 잘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연구 역량이나 이제 연구의 속도나 이제 시급한 현실 문제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인력의 측면에서나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연구원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지 않았는가
아까 다양한 연구를 한다, 뭐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전방위적인 연구라고 하지만 좀 너무 이렇게 좀 벌려져 있어서 좀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핵심적인 어떤 연구 역량을 키워서 뭐 경남이 뭐 부산 아니라 뭐 서울과 서울의 어떤 이제 두뇌 싸움에서도 좀 우리가 밀리지 않은 그런 이제 연구 역량, 핵심 역량, 뭐 어떤 현실적인 어떤 빠른 어떤 정책 대응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역할을 해야 우리가 흔히 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셔야 또 그런 것들이 경남도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남발전연구원 홍재우 원장과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우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정 출범 이후에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경남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변화를 기대하는 시선들이 많고요. 먼저 오건우 교수님, 네. 그동안 경남의 출자 출연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 출연 기관이 한 11개 정도 네. 되는데 대개 이제 어느 꼭 경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출자 출연 기관들이 이제 문제들을 많이 좀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이 공공기관 고유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민간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 기관도 아니고 이 중간적인 형태에서 뭐 흔히들 얘기하기를 공익성과 수익성을 다 같이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양쪽의 나쁜 점만 담는 그런 그렇죠.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너무 공익성 내세우면 수익성이 뚝 떨어지게 되고 수익성 내세우면 공익성, 공공성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의 이런 기관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임용이 되는 자리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또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정치적 충성 이 과정에서 좀 손이 안으로 굽거나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감시,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어울리다 보니까 맞물려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들이 어디서도 제대로 통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방만하게 경영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서 그렇게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상남도에서도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경영 혁신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남발전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치명적인 부분이고요.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혼자만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외부하고의 협력들, 또 도하고의 협력들, 또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들인데 경영혁신에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도 제가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경영혁신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도들이 대체로 종이 위에서 머물렀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부에서 와서 보니 그런 보고서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이 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 인력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거나 합의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경영혁신을 하려면 그 내부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힘을 다해도 이게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부에서 사실 내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바람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혁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종이 위에 쓰여지는 그런 데 불과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많은 그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부의 연구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TF 팀들을 지금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공개되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혁신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내부에서 많은 그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 과정들을 저희를 감시하는 도의회라든지 도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경남발전연구원도 감사를 얼마 전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연구 실적 평가 결과 그리고 성과급 지급 그리고 또 채용 비리 문제들도 이제 거론이 됐는데 물론 홍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해결은 현재 원장님이 또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저도 경발련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 검색들을 처음에 해보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연구원들을 조사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원장 공석이 길어지니까 이게 중간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구원의 개개 연구원 박사님들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의 결과물들은 연구원들의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재계약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과급은 연구원 전체의 성과를 이제 반영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 와중에도 연구원들 사이에 이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성과를 낸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그 가장 낮은 등급의 어떤 누군가는 이제 그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연구 성과가 뒤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등급은 이미 연봉에 산정이 되고요. 성과급은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라는 게 있을 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채용 비리 문제도 예를 들면 그 연구가 시급해가지고 계약직 연구원을 뽑을 때 연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뭐 공고 날짜를 이틀 정도 짧게 했다라든지 이런 좀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계약직 연구원들을 뽑을 때 연구라는 그 특성상 그 이제 연구 책임자가 계약직 연구원을 누구를 하겠다고 이제 추천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식 공채 기간에 그 추천을 넣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한 그런 그 과정을 지금 도입해 갖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정부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보다 엄격한 제도를 적용해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 혁신이나 변화 이런 걸 시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뭐 구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조직이든지 새로 그 리더가 오면은 조직을 확 개편해 가지고 그렇죠.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발련의 연구 인력의 어떤 규모 같은 것을 미뤄봤을 때 당장의 무리한 조직 개편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로드맵을 잡아서 그 연구 인력이 충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조직 개편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현재의 연구실이라든지 그 센터의 그 칸막이가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해결해야 되는 연구 과제에 따라서는 서로 그 칸막이를 넘어들면서 융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융통성 있는 조직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조금 상시적인 기구 중에서는 저희가 그 자치분권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경남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발전연구원 홍재우 원장과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건호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사남들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도민들을 위한 정책 연구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경남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물론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역시 경제 살리기 분야에 또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그 인수위부터 아주 초점을 맞췄던 김경수 도정의 핵심적인 특징 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원장으로 그 기재부하고 복지부 차관을 지내신 박문기 위원장님을 네. 이제 섭외를 해서 모셔왔고 또 그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산업경제에 관련된 분들이 그 혁신추진위원회에 참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계획하거나 그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 동일 시간대에 우리가 그 계속 팔로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책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그 신사업 개발이라든지 어떤 국정 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그 뭐 스마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산단,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그런 팀을 새로 만들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기도 해서요. 새로운 연구 인력을 충원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경남의 경제 살리기에서 뭐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해서 제조업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것을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 공장들이 스마트화되면 오히려 고용이 줄지 않나 그리고 스마트만 한다고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스마트 공장을 통한 어떤 제조업 혁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지난 주에도 포커스인에서 스마트 공장을 주요 주제로 다뤘었고요. 또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가지고도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 혹은 그것이 확장된 형태의 스마트 산단 이런 부분들은 좀 개념이 아직은 좀 어렵죠. 그 개념이 어렵고 또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인식의 확산도 굉장히 지금 제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공장 자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마트 공장이 이제 그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그 ICT 기술들을 접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장 안에 구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그 노동의 그 질들이 변화하는 거죠. 기존의 어떤 그 육체 노동에서 보다 생산을 관리하는 쪽으로 노동의 양상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 공장 자동화하면 고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그 질문입니다. 근데 기존의 스마트 공장을 활용했던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례들 또 우리나라에서의 그 소수 스마트 공장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그 불량률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윤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 판매가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로 본다면 고용이 조금 더 좋은 일자리로 고용이 늘어나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스마트 산업이라는 것이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경남도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성공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제조업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관련에서도 이 부분에 발맞춰 가지고 스마트 도시 부서부터 공장 3단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는 박사님들이 팀을 조직해서 지금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도정의 3대 목표를 보니까요.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그리고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좀 잠시 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이제 복지 한번 알아보죠. 경남의 새로운 복지 정책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사람 중심 복지라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복지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사람 중심 복지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좀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기존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복지 서비스가 그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무원 조직에서 보는 어떤 결과의 숫자에 좀 매몰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그 경남 복지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수요자 중심의 그 복지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이 있으려면 이 행정 과정들의 복지 내용들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용의 문제라든지 복지의 문제들은 사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걸 또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최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 고용 일자리 창출의 문제와 복지 문제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다른 의료 부분이라든지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칸막이 없는 복지 시스템, 복지 제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경남발전연구원들도 그 복지 시스템의 어떤 통합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칸막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3대 목표 중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함께 여는 혁신도정이라고 해서 어떤 참여나 혁신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은 약간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함께 여는 혁신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흔히 우리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혁신은 개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혁신이 어려운 건데 그래도 혁신을 해야만 하는데 이 해야만 되는 이유는 혁신이 아주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사실상 어떤 목표를 완성하는 것보다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계에서 뭐 애플사에서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혁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혁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혁신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과정과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과 절차보다는 어떤 제도가 혹은 도정의 어떤 자리들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편하던 방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 늘 하던 습관 이것이 아니고 어떤 기존의 프레임을 깨는 쪽으로 좀 사고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혁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슈페더 같은 사람도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간다는 뜻도 사실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어떤 내용들은 모두가 같이 가고 함께 의사를 묻고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아예 좀 불편한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방식을 바꾸는 거죠. 모두가 함께 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결정의 혁신의 내용들이 정당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럼 더 효율적으로 혁신이 진행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일종의 혁신이 그 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혁신이라는 말을 자꾸 하지 않더라도 혁신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혁신에서도 이제 흔히 행정조직 내지는 공무원 사회의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죠. 어차피 행동 실천은 이제 공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가 흔히 뭐 영혼 없는 공무원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아무리 위에서 내지는 새로운 도지사나 이런 직권 쪽에서 푸시를 하더라도 뭐 입 또한 지나가리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공무원 조직 잘 움직이지 않는 조직을 바꾸어 나가고 어떤 혁신의 어떤 동반자로서 내지는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그 혁신 과정들도 사실은 공무원들에게 초점을 좀 맞춘 것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최근에 그 경남도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이제 그 간부 회의에 도지사님과 함께 참여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주에는 매달 항상 그 혁신 전략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보고를 받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뤄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부러지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 하려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이 내 주변의 이웃, 경남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그 자세가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다 더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 업무 진행에 대한 시스템들도 지금 도에서 상당히 많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공무원들이 업적을 얘기할 때 자기가 기한한 그런 정책 내용들이 계속 올라가 갖고 결재를 받고 도지사 사인까지 받으면 이게 다 된 거라고 생각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그런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업무 시스템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뭐 감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혁신 마인드도 뭐 어느 정도는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구상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릴까요? 말씀. 네, 이렇게 단일한 그 공공기관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경남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도정의 동반자로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주요한 정책들의 시작 포인트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최대한 그 노력을 해서 많은 그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정책들을 또 받아오는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경남에 또 일조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무엇보다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책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건호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그 경남발전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고언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젊고 의욕적인 그 신임 원장님이 오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발전연구원이 조금 이제 운영에서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경남 도민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기적인 호흡의 연구도 필요할 거고 단기적인 어떤 민첩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연구 역량을 제대로 갖춘 연구소로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교수 출신은 혼자서는 잘하는데 이런 조직이나 이런 걸 장을 잘 못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직의 어떤 관리자 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래서 의회나 또 행정과의 유기적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 홍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 오건호 교수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상남도의 출자 출연기관들, 그동안 도민을 위한 일에 얼마나 앞장서 왔는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들의 강력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 연구에 앞장설 경남발전연구원을 기대하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